안녕하세요. 루벤입니다. 2020년 심평원 자소서 지금 이미 작성하시는 분들 꽤 되실 거예요. 서류 평가 항목이 5가지가 있죠. 자격사항, 경력, 경험, 교육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자소서를 제외한 4가지 부분은 경력직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추가로 우대사항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서류 합격하는 데 있어서 좀 힘드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행정직 같은 경우엔 더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 알고 자소서 항목이 조금 더 완성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심평원은 직무 관련 경험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2가지 항목을 1000바이트로 쓰라고 하거든요. 직무와 관련된 한 가지 경험에서 구체적으로 써라 이렇게 얘기를 작년 하반기에는 했는데 조금 추가가 됐어요. 이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쓰는 거는 맞는데 그 중에서도 심평원에 지원하고자 했던 동기, 이유에 있어서 내가 심평원에 지원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경험을 좀 적어달라, 자세하게. 저는 이 1번 항목이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2번째 부분도 작년 하반기에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협력했던 한 가지 경험을 구체적으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목표 달성 과정에서 직면한 공동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인이 노력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서술해라. 지원 동기에 영향을 끼쳐준 부분 그리고 공동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 부분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미 쓰신 분들은 검토를 다시 하시고 이제 쓰셔야 되는 분들은 지금부터 저의 영상 내용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 여기 보시면 지원 동기에 영향을 준 부분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라고 했기 때문에 좀 오래전 일이면 좋겠어요. 이 직무를 내가 이렇게 역량을 쌓아야겠구나 라고 결심을 하게 된 계기, 그 처음 시점에서 좀 먼저 생각을 해달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계기로 직무에 역량을 쌓고자 결심을 하셨는지 성과를 달성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 안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주도적으로 해서 이런 성과라는 것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장점이랑 업무상의 강점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거를 어필하셔야 되거든요.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나의 장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책임감도 있을 수 있고요. 많이 말씀하시는 소통이 있을 수도 있고 집중력 아니면 단호함 아니면 추진력, 끈기, 열정 여러 가지들이 있는 만큼 다양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 경력 사항에 대한 거를 좀 한번 살펴보시고 그 중에서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다 찾아내세요. 입사 후에 내가 해야 되는 업무에서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그 나의 강점이 어떻게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거를 다 담아 주셔야 돼요. 비록 저는 1년밖에 안 됐는데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경험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 항목에서 쓰실 수 있는 그 바이트는 1000바이트 이내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제일 자신 있는 직무와 관련된 경험치, 성과를 냈던 그 경험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표현을 하시고 내가 이러한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의 강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다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미리 좀 체크를 하라고 제가 틀 잡기를 하나 올려드렸어요. 일단은 영순위는요. 심평원을 선택한 계기가 뭡니까? 그리고 지원 직무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내가 지원한 직무에 있어서 필요한 역량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가장 유사한 부분을 과거에서 찾아서 표현하셔야 되는 게 핵심이에요. 그 경험에서 최종 성과, 결과물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네, 어떤 장점으로 인해서 이 결과물이라는 게 나왔는지, 이 경험을 쌓음으로써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느끼셨을 거거든요.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문성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경험에 그치지 않고 경력을 쌓기 위해서 뭔가 활동했던 부분을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경력도 이렇게 쌓으셨고 심평원 입사 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쭉 생각을 해보시고 1000바이트로 담아내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이거는 예시사항으로 제가 좀 정리를 미리 해드렸어요. 첫 문장에는 우리 원 심사직 아니면 뭐 행정직을 선택한 이유는 어떠한 업무를 누구보다 잘 소화를 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지원 동기에 영향을 준 부분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라고 하는 부분은 이걸 알기 위함이에요. 이게 제일 돌직구 형태로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근거가 있어야 돼요. 지원 동기에 영향을 끼친 사건에 대한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조금 멀리 좀 가봤어요. 그러니까 재학 시절 때 어떤 프로젝트를 참가를 해서 처음에 심사직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접점, 그 계기에 대한 거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뭐 심사 과정이라든지 기본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흥미를 좀 알게 되었다. 처음에 계기에 있어서의 사건, 그 안에서 얻었던 부분들, 이런 느꼈던 점들을 한 번 정도 먼저 어필을 했고요.
그리고 겉보기에는 물론 성과라는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있었다고 하지만 궁금증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점이 저 느꼈다는 거죠. 더 뭔가를 내가 좀 이거를 알고 싶다. 어떤 내가 의지, 내 자발적으로 뭔가를 더 알고자 하는 행동에 대한 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거를 처음 접점으로 잡았고요. 더 전문성을 강화시키고자 그 역량이라고 하면 지식이랑 기술이랑 태도가 있는데 지식적인 부분이랑 기술적인 부분을 좀 더 강화하자. 그래서 나의 역량을 좀 기르자 이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간호사 근무를 하면서도 심사직 업무를 맡을 수 있었고 유사 업무들을 주로 소화하면서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물을 내기도 했다. 간호사라고 하면은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도 어떤 테두리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거든요, 사실. 심평원에서만 가능한 업무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비교를 해보세요. 간호사를 하실 때의 업무, 그리고 심평원을 했을 때의 업무, 차이점 중에서 심평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나는 이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게 합격률이 높았어요, 항상. 그래서 좀 이 부분을 과감하게 표현해 주세요. 여러 번 도전을 계속 해 가시는 분들 좀 조언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간호사라는 업무 자체가 간호사가 하기 싫어서 심평원을 지원하신 건가요? 아니면 심평원에 일을 하고 싶은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간호사를 그만두고 싶은 것인가요? 이 두 가지에 답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마음가짐에 있어서 차이가 되게 커요. 심평원에서 가능한 업무,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 심평원에서만 가능한 업무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고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표출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공통점이 무엇인지, 차이점은 무엇인지 반드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좀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번 직무 관련 경험 사항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업들의 자소서 항목이랑 비슷해요. 목표 달성이라는 거를 분명히 하시고 그냥 단순히 협력해가지고 성과 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분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글의 스토리상에서는 단순히 협력사항으로만 해서 어떤 성과를 냈다 이런 내용으로만 쓰기보다는 그 안에서 팀원과의 갈등 요소나 문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적으시고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 안에서 나의 역할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공동의 문제점이에요. 팀 내의 목표도 같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공동의 책임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안에서 어떻게 나는 책임감을 지니고 이 팀 안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문제점이 발생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이 문제 상황을 극복하게끔 내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담아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1번 항목은 개인 성과를 내세우셔도 되는데 이번 2번은 팀 안에서의 협력, 협업 사항에 대한 그리고 그 안에서의 성과 그리고 그 안에서의 위기 관리 능력까지 좀 보여달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반드시 다 담겼는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강조드리지만 지난 하반기 때 서류 통과를 하셨던 분들이 있죠. 작년 상반기랑 하반기 서류 통과는 다 했는데 필기합격이나 면접에서 떨어졌던 분들은 내 서류가 문제가 없어 그냥 제출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세요. 하나하나씩 보면 공동의 목표가 반드시 있으셔야 되고요.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경험 내에서 성과, 팀 성과물, 결과물에 대한 게 반드시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성과를 달성하기 전에 발생했던 팀 내 위기사항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넣으셔야만 합니다. 그냥 단순히 협업사항으로 성과를 냈습니다 하면은 이거를 빠진 거기 때문에 이 항목에서 점수를 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고 문제가 보통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지를 우선순위라는 것을 매겨야 되거든요. 그 중에 제일 높은 항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높은 항목을 누가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했다.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에 대한 것도 빠르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문제점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내가 했다라는 쪽으로 표현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3번 항목이 제일 저는 중요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팀 안에서 다 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극복을 했다 이 내용이 아니라 내가 문제점이 이런 거라고 파악을 했고 우왕좌왕하는 팀원들을 이끌고 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 제일 어려운 부분을 맡아서 적극적으로 하게 되니까 다른 팀원들도 너도 나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성과를 달성하기까지 중간에 위기사항이 있었으나 잘 극복을 하고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조직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반드시 들어가셔야 돼요. 조직 내 협력 상황 속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의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생각에 대한 두 갈씩이에요.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보다는 이렇게 뭔가의 생각, 이런 것들을 앞쪽에 항상 이야기를 해서 자소서를 보는 분들의 피로도를 좀 줄여주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발성, 적극성, 뭐 희생 정신, 아니면 솔선수범, 위기관리 상황 속에서 어떠한 나의 성향이 빛을 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 경험 내에서 어떤 게 돋보이는지를 꼭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성과를 달성했던 경험이셔야만 해요. 그리고 어떤 목표를 지닌 이 구성원끼리 모여서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물, 어떤 그 성과를 달성했다는 거는 당연히 어필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결과가 정말 얼마나 큰지 작은지 이 부분을 보는 것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이 부분보다 이런 성과를 달성하기 전에 팀 내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발생했던 그 상황 있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는 게 이 항목의 핵심이에요. 문제점이 보통 발생을 하게 되면 여러 명이 모여서 돈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빠진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중간 상황이 위기 상황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거예요. 가치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정했을 때 그거를 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데 너는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부분이 갈등이 생겨가지고 이 부분을 팀 화합을 하지 못하고 한 명이 빠짐으로써 공백이 생기고 또 다시 그분을 설득을 해가지고 다 같이 참여를 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에 인해서 내 역할이 정확히 드러나는 부분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주시고 내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팀 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를 반드시 표현해 주세요. 팀 공동의 목표, 이 목표를 해결함으로써 내가 어떤 부분을 얻을 수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더 주체적으로 좀 이끈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시면 꼭 표현을 해주세요. 나의 어떠한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팀의 분위기가 다시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전환이 돼서 결국에는 처음에 목표로 했던 이 성과를 이룰 수가 있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다 같이 성과를 달성할 때는 어떤 위기 상황의 발생도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는 문제 해결면에 있어서의 나의 강점이 있죠. 강점 때문에 해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 경험이다. 이런 쪽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이번 항목도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실 거예요. 일단 소재가 절반이에요. 그 소재 중에서 반드시 문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잘 극복을 해가지고 성과를 달성했던 경험을 뽑으셔가지고 여기 아래 제가 틀 잡는 거 정해드렸죠. 이 부분들이 다 담겨져 있게끔 일단 초안을 짜신 다음에 작성을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은 직무 관련 경험상 두 가지 부분을 작성하는 방법을 좀 미리 한번 알려드렸으니까 요거부터 먼저 작성을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심평원 혁신 계획이라고 해서 작년 하반기 때 발표했던 자료가 있어요. 한 32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거기 보시면 이런 중장기 로드맵에 대한 것과 수학 분석을 해놓은 그런 자료도 있고 되게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사실 많거든요. 32페이지밖에 안 되니까요. 댓글로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이 내용 꼭 보내드릴 테니까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자소서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테니까 오늘은 이 2가지를 먼저 좀 살펴봅니다. 감사합니다.